뉴저지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추진됩니다. 뉴욕시 한 아파트에서 시신 4구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 치안 상황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올해 살인 사건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에 밀려 올해 문을 닫은 오프라인 소매업소들이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7,000개에 달하며 폐점 신기록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도 2018년 재산세를 올해 말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크레딧 카드만 있어도 본인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해외 체류 한인과 재외 동포들도 한국 웹사이트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부주의한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추진됩니다. 최근 주하원에는 학교 주변 1000피트 내에서 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을 대폭 높이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부주의 운전 최초 적발 시 200에서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적발 시는 600달러, 3회 이상부터는 800달러의 벌금과 90일간 운전면허 정지, 벌점 등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학교 주변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초 벌금 600달러와 벌점 2점, 2회는 800달러와 벌점 3점, 3회 이상은 1000달러와 벌점 4점으로 처벌을 높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의원들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부주의 운전 적발 시 벌금이 크게 오르는 등 처벌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도로 안전의 최대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80만 건 이상입니다. 더욱이 지난 4월에는 크리스티 주지사의 아내인 메리 팻 크리스티도 부주의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한 아파트에서 시신 4구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시 북쪽으로 160마일 떨어진 트로이에 위치한 한 강변 아파트에서 여성 2명과 어린이 2명의 시신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 아파트에서 발견된 시신들은 36세, 22세 여성 2명과 11살 남자아이, 5살 여자아이입니다. 숨진 아이들의 어머니인 36세 여성은 22세 여성과 파트너 관계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와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날 아파트 매니저가 아파트 거주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다 시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몰고 온 한파는 새해 첫 주에도 계속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잉글랜드주에서 뉴욕주 북쪽 그리고 오대호 연안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이번 한파는 뉴욕시와 뉴저지 일원까지 내려와 새해 연휴를 비롯 새해 첫 주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상되는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몰아친 한파로 인해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단단한 채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저하로 인해 저체온 현상과 동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네소타주의 경우 영하 37도라는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면서 1924년에 영하 22도와 1964년 영하 27도의 기록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일원 역시 이번 한파의 영향으로 새해 첫 주 내내 최고 온도가 화시로는 28도 아래로 섭씨로는 영하 2, 3도 안팎을 맴돌 것으로 보이며 1월 둘째 주에는 기온이 약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치안 상황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올해 살인 사건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난 17일까지 집계된 살인사건은 총 278건으로 위키피디아의 기록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첫 살인사건 집계가 시작된 1928년 이후 가장 낮은 규모입니다. 이처럼 뉴욕시의 치안이 급격하게 개선된 것은 시정부와 경찰의 치안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94년 연방검사 출신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강도 높은 범죄 척결 정책을 펼치며 사회 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당시 윌리엄 브래튼 시경국장은 작은 범죄를 차단해야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강경 치안의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무차별적인 범죄 단속으로 경찰의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민간인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민심의 폭발로 경찰관 피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시경은 현재 강경 전략에서 주민과의 친화 정책으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주민들과 보다 수월하게 소통하고 경찰 또한 커뮤니티의 현황을 이해하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에 밀려 올해 문을 닫은 오프라인 소매업소들이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7,000개에 달하며 폐점 신기록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소매업 리서치 업체인 펑 글로벌 리테일 앤 테크놀로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발표된 폐점 소매업소의 개수는 6,98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소매연합회 잭 클라이언스 수석 이코노미미스트는 가장 큰 위협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며 소매업체들이 가격 결정력이 떨어지고 마진이 줄면서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매업의 파멸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으로 쇼핑몰 매장 점유율은 93%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새롭게 오픈을 발표한 소매업소는 3,433건으로 폐점의 규모의 절반에 못 미쳤지만 그래도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KBTV 권영입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도 2018년 재산세를 올해 말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27일 긴급 행정명령으로 2018년도 재산세를 2017년 세제 기준으로 올 연말까지 선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주정부 및 로컬 정부의 재산세, 판매세, 소득세에 대한 공제 한도가 통틀어 최고 1만 달러로 제한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만 달러 초과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내년도 재산세를 올해 안에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절세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게 뉴저지주의 설명입니다. 현행 세제에서는 주정부 및 로컬 정부의 공제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뉴저지주 주택 소유주는 미 전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으며 현재 평균 재산세가 21,72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은 내년부터 공제 혜택이 대폭 깎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슈퍼마켓에서 테러로 보이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이날 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슈퍼마켓에서 즉석 폭발 장치가 든 가방이 폭발하면서 적어도 1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폭발물에는 약 200g의 폭약이 담겨 있으며 많은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 폭발 시 파편이 분산되도록 제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폭탄의 파편이 분산돼 날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을 근거로 테러 행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크레딧 카드만 있어도 본인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해외 체류 한인과 재외 동포들도 한국 웹사이트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까지는 온라인에서 금융거래나 공공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본인 확인이 가능했으나 본인 확인 수단이 외국에 비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기존 본인 확인 수단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크레딧 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롯데, BC카드 등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 확인 기관으로 조건부 지정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본인 확인 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조건 이행이 완료된 크레딧카드 사업자로부터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지정서를 교부받은 크레딧카드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크레딧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한 여성이 미네소타주의 노상에서 딸을 낳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나 린맨입니다. 한나는 이날 출산 기미를 느끼고 남편 테일러와 함께 집 밖 도로선상에서 앰뷸런스를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양수가 터지면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자 911로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받은 디스패처가 전화상으로 부부가 스스로 아이를 출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는 남편 테일러의 도움을 받고 길가에서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테일러는 2-3번의 진통 후 아이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이 도착, 엄마와 아이를 연결하는 탯줄을 구두끈으로 묶은 다음 안전하게 잘라내었습니다. 현재 산모와 아이는 병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는 길가에서 태어난 귀여운 딸의 이름을 크리스마스 날을 기념 노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뉴욕주가 잇따른 한인 및 아시안 증오 낙서 발견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머레일 역사에 860만 달러 규모의 개보수 및 미화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이날 발표된 프로젝트에 따르면 우선 개보수 공사는 늦어도 내년 3월 착공될 예정이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플랫폼 벽과 바닥에 개보수 공사 및 도색 작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엔 한인 및 아시안 증오 낙서가 발견된 문제의 플랫폼 벽들은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벽화를 그리는 미화 작업으로 구상 중입니다. 또한 역사 외부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LED 조명도 플랫폼과 엘리베이터 옆에 새롭게 설치해 최근 사건 사고가 잦아지고 있는 먹자골목 상가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MTA 측은 증오 낙서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한인 사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 타운 정부가 다음 달 중순부터 비거주자 차량의 로컬 도로 진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즈는 레오니아 타운 정부의 비거주자 차량 진입 통제 계획을 보도하며 교통체증 시 로컬 도로에 우회시키는 길 안내 앱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정체 상황은 레오니아 외에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길 안내 웹인 웨이즈나 구글맵스 등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고속도로 정체 시 로컬 도로의 우회 안내를 함으로써 운전자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웨이즈 대변인은 로컬법을 준수해서 길 안내를 한다. 사유도로 경우 진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레오니아 타운 정부는 길 안내 앱을 통한 차량들 로컬 도로 진입을 강제로 막기 위해 로컬법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한 비거주자는 공공을 위한 것인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유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포트리 등 인근 타운 정부도 레오니아의 비거주자 차량 진입을 통제 조치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레오니아 타운 정부 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KBTV 권유영입니다. 15세 미만 청소년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중범으로 처벌받는 린드라법 위반 사례가 롱아일랜드 일대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나소와 서폭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린드라법 위반 혐의로 총 4명 체포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퀸즈 우든 헤븐에 사는 20대 여성이 지난 25일 운전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의 과속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음주 상태였고 뒷좌석에 11세 남아아이가 타고 있어 린드라법 위반을 비롯해
아동위해 음주운전,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고 차량은 압수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에는 나소 카운티 오션사이드에서 10대 청소년이 15세 미만 친구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 사실이 확인됐으며, 지난 10일 서포 카운티 홀츠빌 지역에서는 14세 여성을 태우고 주행 중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한 18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또 지난날 30일에는 서포 카운티 노즈 바벨론에서 2살짜리 아들을 태우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27세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린드라법은 지난 2009년 제정된 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무조건 중범으로 간주돼 중형을 선고받도록 한 법규입니다. KBTV 권유영입니다. (12월 2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브롱스에서 10대 2명이 괴한에게 총격을 당해 이 중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6세, 17세의 피해자들은 이날 새벽 1시경 브롱스데일 레비뉴와 컨셀라 스트리트 근방에서 총격을 당했습니다. 괴한은 16세인 청년의 목에 총을 쏘고 달아났으며 이 청년은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 1명은 팔에 총을 맞았으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추적 중입니다. 뉴욕 경찰은 이달 초 지하철에서 여성의 몸을 더듬은 성추행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진 속 용의자는 12월 3일 브로드웨이와 라파엣역으로 달리던 D라인 열차 안에서 29세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전동차가 멈출 때 역에서 내려 가해자인 남성의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한편 사진 속의 가해자는 수염을 기른 상태로 모자가 달린 어두운 색의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위스컨신의 경찰관 2명이 불타는 차량을 발견, 달려가 차 안에 갇힌 2명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니콜라스 슈레이와 니콜라스 레이드로 알려진 2명의 경찰은 순찰 중에 한 대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불길에 휩싸였다고 밝혔습니다. 두 경찰관은 차량에 접근하여 16살 된 운전자와 동승한 다른 10대 2명을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불길에 화상을 입은 이 3명은 곧 인근 지역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2017년에 꼭 잊었으면 하는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목요일 타임스퀘어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매년 굿 리던스 데이로 망명된 날입니다. 맨해튼 45가와 46가 사이에서 치러진 이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좋지 않았던 일을 종이에 적은 다음 서류 분쇄기를 이용해 갈기갈기 조각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굿 리던스 데이 행사는 이같이 안 좋았던 일을 공개적으로 지워버리는 행사입니다. 이 이벤트는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있는 굿 리던스 데이에 들어가서 안 좋은 추억들을 분쇄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절반 이상이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들은 찬성 이유에 대해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경찰 등 마리화나를 단속하는 사법기관의 인력을 다른 곳에 투입시킬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16일 이후 100일 이내로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이륙해 일본 도쿄를 향해 비행을 시작한 일본의 전일 항공 여객기가 4시간 만에 태평양 상공에서 회항해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갔습니다. 여객 중 한 사람인 모델 크리시타 이제는 이 회항 사건을 소상히 전하면서 승객 중 한 사람이 비행기를 잘못한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나 미 사법당국은 이런 내용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27일 오전 5시쯤 맨해튼과 퀸즈를 잇는 이스트리버 53 스트리트 터널에서 작업용 전철 2대가 충돌해 근로자 1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보수공사 관계로 이미 터널이 폐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전철 운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북동부 지역 8개 주가 중서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스모그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연방 환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6일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수백만 명의 뉴욕 시민들은 뉴욕 내가 아닌 타주에서 발생하는 질이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방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트럼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이번 시간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펜실베니아 벅스카운티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 오정선미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그 JNC 뿌리교육상 수상자가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어떤 활동으로 이번에 뿌리 교육상 수상자가 되셨나요? 정말 부끄러운데요. 저희 한국학교 선생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신문 보시고 아무래도 다 이거는 뭐 제 상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상이라서 제가 그냥 대신 받으러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네. 일선에서 우리 이제 아무래도 2세, 3세들 그런 한국어, 한국 문화 역사를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벅스카운티 한국학교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보시기에 좋은 점수로 네. 다른 분들도 아마 많이들 네. 하시면 다 될 것 같은데 좀 부끄럽긴 하지만 네, 그런 혹시 좀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네. 활동인지 좀 하나만 딱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네, 저희가 매년 그 10월 한글날 전후에서요. 한국 역사 문화 체험이라는 것을 하는데 저희 한국학교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한국학교라든가 그 지역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서 500명 했을 때도 있고 이제 300명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역사 문화 그러면 책으로나 동영상으로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직접 모형도 만들고 뭐 애들이 타고 와서 저게 뭐지 할 정도로 이렇게 큰 그런 막 전시물도 만들어서 다 선생님들이 만드세요. 아, 직접 만드시는 네, 거예요? 거의 1년 동안 네, 와.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네, 네. 1년 동안 고생하셔서 그렇게 만들면 학생들이 와서 이런 것들이 한국의 그런 문화였어? 한국의 유산이었어? 그리고 뭐 이렇게 200년이 아닌 뭐 1500년 전에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있었어. 뭐 첨성대라던가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뭐 거북선도 직접 막 이렇게 저희가 모형도 만들어 보고 올해는 가야금하고 검은고도 배우고 검은고를 직접 저희가 만들었어요. 예, 모형을 한국에서 다 주문을 해서 네. 모든 참가자들이 다 검은고를 만들고 또 가야금 연주도 듣고 동영상으로 검은고와 가야금에 대해서 배우니까 학생들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다 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 이 소리가 가야금이구나. 그다음 이렇게 생긴 악기가 검은고라는 악기인데 이게 벌써 옛날에 한국에는 이런 악기가 있었구나. 그렇게 굉장히 막 그 만든 자체를 학생들이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입에 그 알죠. 막 애들이 너무 기분 좋으면 막 번져지는 그 미소. 네, 네. 그런 걸 보면 선생님들이 그랬거든요. 교장 선생님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내년에 또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그랬는데 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회식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즐거운 얼굴, 그다음 또 부모님들 또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작은 학교에서는 이렇게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와서 함께 공부하고 배워갈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은 내년에 벌써 저희 주제 정했거든요. 정말. 더 네. 일찍 준비해서 네. 네, 하자고 그런 것들 선생님들의 그런 사랑과 열정 아마 그런 것들이 제가 대신 상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아이들의 미소면은 선생님들이 정말 그럼요. 그동안 힘들었던 게 싹 씻어지는 진짜 듯한. 신기할 정도로 네, 그런 것들을 아마 그래서 네. 한국학교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평소 한인 2세들에 대한 네. 어떤 교육관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요, 모든 저희 한국학교에 오는 아니면 한국어를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신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신념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미국 학교로 갔을 때 또 정말 꼬마 외교관 아니면 뭐 네. 그 청소년 외교관 이런 외교관들이 돼서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그 정말 우리 우수한 그런 문화와 역사를 다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오늘 배운 거 예를 들어 뭐 하다못해 아주 간단하게 한글이라도 한글이라는 것이 이렇게 배우기 쉬운 과학적인 문자다. 그 학생들이 배운 그거를 또 친구들에게 가르치면 친구들이 한글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나도 한국어 배워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다시 한국 학교를 올 수 있게끔 그런 기본적인 꿈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우리 학생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한국 학교가 되기 위해서 학생들 모두가 나는 한국인으로서 내 몸속에는 요즘은 우리가 이제 그 세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네. 한쪽 부모님은 외국인 부모님들도 있으세요. 그쵸. 한쪽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지만 네. 그런 학생들에게도 내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예, 그래서 나는 굉장히 한국을 더 잘 알아야 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모든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길러야 되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2세, 3세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커스인이었습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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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2월 28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